서울의 신축 아파트이면서 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한강변과 인접해서 인프라 시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대문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모집 공고가 나와서 드파인 연희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959세대 중에 일반 분양 332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택형이 5구제곱미터, 74, 75, 84, 115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 타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1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어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미만 수도권 거주자에게 기타 지역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접수일은 1월 19일,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중에 해당 지역은 1월 20일, 기타 지역은 1월 21일에 접수가 있고, 이제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8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가자역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자역 바로 인근에 드파인 연희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모 반듯하지 않고 좀 길쭉한 부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바로 인근에 가재울 뉴타운하고 같이 인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자역에서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된다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DMC 같은 경우에 일자리 수요, 방송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또 이제 한강하고 또 인접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거리가, 연희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시설이 이 주변에 뭐 많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 이렇게 또 입지를 하고 있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이면서 쾌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또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 강점이고, 또 이제 조금만 이동하면 홍대 입구라든가 사대문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직주 근접의 편의성을 갖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드파인 연희의 위치이고요. 2029년 1월에 입주 예정, 33평 분양 가격이 14억 8천만원. 인근의 아파트들의 이제 가격을 보게 된다면 DMC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 12년차 된 아파트 33평 14억 8천만원, 그리고 7년차가 된 레미안 루센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34평의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 14억 2천만원, 그리고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15년차가 된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은 13억 9천만원. 이제 통상적으로 14억 원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과도한 분양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타입별 분양 가격을 보면서 마지막에 제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빠져 있는데, 이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성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클럽, GX룸,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이렇게 있는데 다목적 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서울의 신축 아파트, 최근에 신축의 커뮤니티에는 못 미치는 그런 커뮤니티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59 A타입 97세대, 59 B타입 75세대, 왼쪽이 이제 59 A타입인데요. 포베이 판상형의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용도실 확보가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인데 현관에 창고라든가 주방에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투베이의 타워형,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지만 이제 A타입은 창문이 나 있지만 B타입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취약하고요. A타입이 훨씬 더 좋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74 A타입 12세대, 75 A타입 10세대, 이제 몇 개의 평면들만 보는데요. 타입이 많기 때문에 7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75 A타입도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 주방에는 팬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75 A타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평면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 현관 창고 공간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장점적인 부분이 개방형 발코니가 침실 2에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84 A타입 22세대, 84 G타입 6세대인데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판상형의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아쉬운 것은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84 G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인 것은 A타입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조금 다른데 보시면은 이제 거실과 주방이 맨 끝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맞동풍은 조금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개방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고 둘 다 뭐 나쁘지 않는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115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인데 그냥 간단히만 보시게 된다면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공간이 있고요.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면적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 그리고 침실 1에 드레스룸,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깎여있는 면적, 찾아먹지 못하는 면적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넓게 빠진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면 이제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야 되고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있어야 되는데 예치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 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도 이제 면적별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까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59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이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선, 그리고 74제곱미터,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에서 13억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에서 15억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치적인 분양 가격만 본다면은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 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5구제곱미터가 12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가 15억 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입지적으로 서울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권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소 비싼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의 신축의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평면도 자체도 많이 타입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 평면도가 모두 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면도로 뽑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 타입들을 잘 보시고, 세대수가 많은 세대수가 있고 뭐 2개나 3개의 세대가 작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또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클럽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